그렇게 해놓고 이제 하는 말이 뭐죠? 그럼 낙찰 못 받아요. 자, 그럼 제가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실패하실래요?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낙찰 받으면 성공인가요? 아니잖아요. 낙찰 받는다고 성공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다음 거 물어볼게요. 다음 거. 안녕하세요. 족장TV 정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작년부터 경매추하고 있는 1인입니다. 올해 초 법인을 세우고 아파트 몇 건 받아서 수익도 좀 보고 현재 진행 중인 것도 있는데요. 6월 규제 이후 이제 주거용은 어느 정도 마음을 접고 법인으로 상가 투자를 하기 위하여 공부도 하고 임장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경험치도 부족하고 물건을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아서 그런지 경매에 나온 상가들은 대부분 망한 상가이거나 공실일 상가가 많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막상 현장에 가보면 경매 물건 이외에도 주변에는 공실 상가가 많아 선뜻 낙찰을 받아도 될지 신중한 상황입니다. 시세보다 싸게 받아도 임차를 못 맞추지 않을까 제일 고민이 됩니다. 물건지 주변에 공실이 많은 상가도 입찰하시는지요? 혹은 공실 상가를 나만의 방법으로 임차를 맞추시는 비결이 있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이게 되겠네요. 공실 상가 접근하는 방법. 전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 낙찰 받으면 무조건 공실입니다. 왜? 명도니까요. 낙찰 받으면 무조건 공실이에요. 왜냐? 명도를 하잖아요, 우리가. 물론 재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라를 구한 사람만. 낙찰을 받으면 무조건 공실이에요, 여러분들. 보면은. 그렇죠. 왜냐? 명도를 하니까. 명도를 하고 나면 공실이잖아요. 지금 근데 물어보신 질문자분께서는 공실이 많은 상가 입찰이 되나요? 뭐 맞추는 방법이 있나요? 물어보시는데 좀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어차피 명도를 하면은 어디든지 공실입니다. 재계약한 경우 있습니다. 나라를 구한 사람만 재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처음에 접근할 때부터 있잖아요. 공실에서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물어보시죠. 계속 공실 때가 그런다. 불안하면 첫 번째로 내가 임차를 놓을 수 있는 금액을 정합니다. 주의가 100만원이다. 그렇다면은 지금 나의 상가는 얼마에 들어올 것인가? 이걸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100만원이 불안해요. 안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럼 90만원 측정해서 입찰하세요. 입찰하세요. 그것도 안 나가요? 그럼 80만원. 불안해요? 그럼 70만원. 내가 불안해서 자신이 없다 그러면 내려가야죠. 그렇게 해놓고 이제 하는 말이 뭐죠? 그럼 낙찰 못 받아요. 자, 그럼 제가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실패하실래요?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낙찰 받으면 성공인가요? 아니잖아요. 낙찰 받는다고 성공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100만원 열쇠를 넣을 자신이 없는데 100만원 측정에 들어가셔서 실패하실래요? 아니잖아요. 자, 그렇다면 내가 여기서 낙찰을 못 받았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쵸? 못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3개월, 6개월 뒤에 가봅니다. 내가 무엇을 놓쳤는지. 나는 70만원 보고 들어갔는데 다른 사람은 100만원 본 거예요. 그럼 다시 가봅니다. 내가 틀린 게 무엇인지. 가보면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걸 좁혀가야죠. 못 봤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얼마만큼 노력하셨나요? 물어봤을 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할게요. 낙찰 받으면 무조건 공실입니다. 명도하고 나면 공실이잖아요. 그쵸? 물론 재계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나라를 구한 사람만. 그런 거죠. 자, 그러니까 접근할 때마다 공실이다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돼요. 무조건 재계약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됩니다. 자, 저거 어떻게 하냐? 첫 번째로는 내가 임차를 놓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정하시고요. 그러면 주위의 임대료를 계산해보면은 내가 입찰할 상가에 얼마 정도에 입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금액이 나오겠죠? 자, 그걸 정합니다. 그런데 100만원 안 들어올 것 같다. 난 불안해요. 그럼 90만원을 측정해서 계산합니다. 불안해요. 80만원 측정합니다. 불안해요. 70만원 측정합니다. 처음에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더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이니까. 처음부터 5천만원, 1억, 2억 벌 수 있을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여러분들 큰 착각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돈 버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낙찰을 못 받아야 하시죠. 당연히 못 받는 게 맞습니다. 높게 져서 실패하고 싶으신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낙찰을 못 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내가 폐차를 했어. 그러면 3개월 뒤, 6개월 뒤에 다시 물건지 가보는 거예요. 다시 가봐서 거기에 지금 임대료가 얼마에 나와져 있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잘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에 대해서 보셔야죠. 그렇게 하면서 내가 틀린지 무엇인지, 내가 무엇 때문에 불안했었고 그 사람은 어떤 것 때문에 불안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한 피드백을 계속 내리셔야죠. 어떻게 보면은 그게 정답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발 한 발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그 사람 실패했어. 그럼 내 생각이 맞는 거잖아요. 맞아. 안 나가. 100만원 절대 안 나가. 맞아. 그러면 내 생각이 맞았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성공한 거라는 거예요. 낙찰 받으신 분들이 실패하셨다는 겁니다. 낙찰을 받았다고 해서 성공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낙찰을 받아도 실패한 사람들은 수두룩 빽빽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군가가 낙찰 받았다고 해서 그거를 가지고 불효할 필요도 없고요. 그 사람이 정말 잘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에서는 3개월, 6개월 때 가서 보십시오. 제가 보여드리는 저의 물건 있잖아요. 가서 보세요. 제 말이 틀렸는지 보세요. 저는 틀린 말 하지 않습니다. 없던 얘기 하지 않습니다. 가서 보시면 됩니다. 아, 족자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세팅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구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보세요? 그러니까 다시 가봐서 내가 틀린 게 무엇인지 아니면 내가 맞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게 있어요. 봐봐요. 김포에 상가가 있습니다. 김포에. 요 라인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들? 요 라인? 코너 상가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세대수가 쭈루룩 100% 하잖아요. 자, 이런 상가 있습니다. 이런 상가. 이 어때 보이나요 지금? 이게 지금 2, 3, 5, 6인가? 한 번에 다 공실 나왔던 거예요. 안 좋아 보여요 지금? 다 공실이잖아요 지금. 다 공실했던 상가예요. 자, 이러면은 좋은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할 건가요? 아니에요. 자, 볼게요. 2008년도 당시에 이렇게 한 소유자 다 쓰고 있었어요. 2, 3, 5, 6층 다 쓰고 있었거든요. 이 상가가 어느 순간 공실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경매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공실이니까 안 할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께서는 이 상가를 보고 공실이라 생각하고 안 했습니다. 왜? 공실 무서우니까. 어차피 공실이에요 받으면. 이 상가 어떻게 변했냐? 네, 이렇게 됐던 게 이렇게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게 정말 안 좋은 겁니다. 좋은 겁니다. 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임대료를 제시했을 때 그 사람이 들어오느냐 들어오지 않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보니까 여러 상가가 좋아 보이네요. 뭐 세팅 잘 되었네요. 결과가 지나니까 하는 말이지 막상 공실이 돼보면 여러분들 그렇게 말 못하실 겁니다. 지금은 결과를 가지고 제 얘기를 하니까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 수업 때 말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정말 처음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식으로 정말 다 공실인데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공실로 한 3년 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됩니다. 그때는 코로나 시절이 아니어서 지금이라도 같은 결과가 나왔을 걸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때는 코로나가 없었다. 지금 코로나가 있는데 가능하냐? 좋은 얘기입니다. 이번에 파이팅 팔콘님 수강생 분이 상가 받았답니다. 월세 800만원 상가 받으셔서 1100만원인가 맞추셨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잔금 납부 이번에 막 하셨거든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제가 뭐 이걸 여기서 지금 당장 밝힐 수 없지만 그분들이 저보다 더 좋은 생각이 있으셨다 생각을 해요. 이분들은 여기 100%로 들어갔습니다. 세차익도 제가 알기로는 몇 억 정도 벌었거든요. 공실도 하루도 없었고요. 재계약한다고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다 두려운 건 맞습니다. 자, 그러면 그 두려워하는 만큼 낙찰가가 내려가지 않았나요? 그 두려움은 나만 가지고 있나요? 그건 제 얘기 드리잖아요 여러분들. 물건이 없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조금 더 부전하지 못한 탓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기회의 장이 아니라 생각하는 이 시장에서도 누군가는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맞다 아니다가 아닌 거죠.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혼자 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공동투자를 했다 그래요. 나 혼자 돈이 없잖아. 그럼 같이 모으자.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아서 하자라고 하셔서 세팅을 하셨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안 되지 않나요? 했을 때 그럼 하시는 분들은 뭐가 되나요?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좀 더 찾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입찰했던 것, 임장했던 거 보여드리잖아요. 저는 두려움이 없나요? 저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으니까요. 하지만 그 두려움을 없앨 수 있을 만큼의 더 낫겠습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두려움을 계속 가지고 있는 나에게 대한 체면 같은 거라 생각을 해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느낌. 불안하면 계속 복귀해보세요. 최근에 낙찰받았던 것들 다 상가 가보세요. 그분들은 그 불안하지 않아서 받았을까요? 아니요. 불안했지만은 자신만의 신념을 받으신 분 많을 겁니다. 그 중에 분명히 실패하셨던 분도 성공하신 분도 있으니까요. 그를 많이 보시면은요, 좀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